예, 일단 정부 여당의 이제 입장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당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도 포함해서 헌재 소장의 장기간의 공백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통과를 설득하고 특히 국민당이나 바른당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서 저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인수 그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그 소수 의견도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간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자가 마치 군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일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소수 의견을 보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그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한다. 그 군 형법 조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저희들로서는 김인수 후보자가 결코 그 헌재 소장이 될 자격에 미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결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당이 만약에 국민당의 존재의 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에서 이야기를 또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원내 지도부 내지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조적인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협치 또 야당의 협조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떤 책임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협치가 중요한데 당장에 이제 9월달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고요. 이 협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정책 연대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입법 연대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하고 또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늘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협치가 쉽지 않고 또 인사에 있어서는 자칫 협치라는 것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인사가 적정하냐 또는 적정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모든 협상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인사 문제에 한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입법이나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와 좀 별개로 훨씬 더 협치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되기에 아무런 그 자격 요건이나 자질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문제 삼는 게 이념적 편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다라는 근거는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근거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내지는 회장을 역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에는 회원만 해도 464명의 법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464분이라 그러면 전체 법관 3,000분 중에서 약 6분의 1의 법관 분들이 참여하는 연구회의 회원이라 해서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졌다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연구회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세미나 내용도 어떤 편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어서 그것만 가지고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까지 그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되고 적어도 9월 24일이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임기 만료일이니까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에 인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많은 인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부만에도 장차관 이렇게 하고 또 주요한 부처의 보직 인사 등을 해야 되고 또 행정부 말고도 지금 뭐 법원 헌재 이렇게도 하고 해서 사실 인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거죠. 예를 들어 인사추천회의라든지 또 그 추천과 인사가 잘 분리되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던 민정수석의 업무를 맡아서 민정수석을 했고, 제가 또 민정수석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민정수석의 업무나 민정수석 일을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 업무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인수위가 없이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초기에 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지금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문성, 개혁성 등에 있어서 충분히 균형 감각이 있는 또 형평성을 갖춘 인사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총리는 호남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렇지만 오랜 기간 이렇게 호남을 떠난 호남 분들이 아니고 인사 때까지 호남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호남의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용이 되어서 숫자뿐만이 아니고 또 호남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거나 또 호남의 그런 정서를 대변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 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